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약물 낙태 반대한다. 반대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한다. 21일입니다. 어제죠. 어제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차별금지법과 약물 낙태 반대 국민대회를 거룩한 방파제하고 조배숙 의원실하고 거룩한 방파제가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국민대회는 김미애, 가나다 순서로 말씀드립니다. 김미애, 박대출, 윤용근, 이인선, 조배숙, 주진우, 이런 분들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참여를 했고요. 이 외에도 몇 분은 거기에 이제 잠깐 얼굴 비치거나 아니면 상황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거나 뭐 그랬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막아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이재명 정부에서 이 123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법제화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또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지금 2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되죠? 지금 보시면 이제 박한수 목사님이 제일 먼저 했죠. 그다음에 이제 이용희 교수님, 오연희 대표님, 그리고 이제 지영준 변호사, 길원평 교수, 김유나 학부모. 김유나 학부모는 뭐 엄청 유명해졌죠. 유튜브 보시면 이분 조회수가 뭐 폭발적입니다. 서구 사회가 그렇게 필요 이상의 갈등을 일으키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고 가정이 파괴되고 그런 현실을 보면 우리는 그 길을 안 가야 됩니다. 제정신들이 아닙니다. 본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면서 그러면서 징벌배상금 3천만 원, 민형사법으로 고발해서 피해 액수의 3배에서 5배, 500만 원 이상을 청구하는 법이 이것이 역차별법 아닙니까? 국민들이요, 깨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걱정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행동하셔야 됩니다. 서구에서 이거 받아들여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교육권이 깨지고 다 큰 문제가 났는데 서양에서 한다고 독약도 같이 먹습니까? 지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손소리 의원, 정춘성 의원 잘 들으세요. 타고난 성별 여성 남성 위에 자신의 주장하는 성을 제3해석을 인정하는 거 여론조사 최근 나온 거 보니까 반대가 68.8%, 거의 70%에 가까웁니다. 찬성은 22.1%. 그리고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바꾸는 거, 증빙 없이 객관성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성별 바꾸는 거 국민들은 반대가 무려 76.9%, 쉽게 얘기하면 77%가 반대하고 찬성은 15.7입니다. 또 차별금지법 여러가지 얘기 다 들으셨죠? 처벌조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3천만 원씩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집단소송할 수 있고 그리고 불이익 조치했을 때는 정춘생 의원의 법안 같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합니다. 담임 목사님 성교로 설교하다가 감옥 가시면 여러분 면회 가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 꼭 막으시겠습니까? 최근 보건사회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06년부터 지난 20년간 투입된 재정이 총 699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당시 합계 출산율은 1.13명이었고 2026년 1월은 0.99명으로 겨우 1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세대를 유지하려면 약 2.1명의 합계 출산율이 필요한데 많은 예산을 들여 노력한 결과에 비하면 결과물은 저조합니다. 오히려 사회 경제적 이유로 낙태되지 않도록 돕는 것만으로도 출산율은 올라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법 개정 없는 약물낙태 도입은 수많은 태아의 생명을 잃게 할 국가적 재난이 될 것입니다. 법 개정 없는 약물낙태 도입 추진 멈춰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요청합니다.
그런데 낙태 약물의 불안정성도 문제가 됩니다. 핀란드의 보고서에 의하면 이 낙태 약물은 수술 낙태보다 4배 높은 합병증률을 보였습니다. 이상 반응 발생률은 10명 중 2명이었고 과다출혈은 15.6%이며 불안정 낙태율은 6.7%입니다. 낙태 약물 중 하나인 미소프로스톨은 과거 유도 분만제로 사용되다가 자궁파열, 과다출혈, 산모 사망 위험으로 현재 임산부에게 사용이 금지된 약물입니다. 국내 설문조사에 의하면 71%의 약물 낙태 시도자가 불완전 유산으로 추가적 수술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의사들은 낙태약 복용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구 임상도 없이 낙태 약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식약처를 압박하는 행정수반의 지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악법이 얼마나 올라와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악법의 개수는 81개입니다. 그리고 종류로 따지면 49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악법이 많은 상임위를 말씀드리면 행안위가 18개고요. 운영위가 15개 있습니다. 제가 악법을 세 개로 나눴습니다. 아주 나쁜 거, 보통 나쁜 거, 조금 나쁜 거 이렇게 하니까 아주 나쁜 것이 20개 있고요. 조금 나쁜, 중간 나쁜 것이 17개, 조금 나쁜 것이 34개입니다. 그리고 아주 나쁜 악법이 많은 상임위가 어딘가 하면 보건복지위원회 8개고요. 법사위가 5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적인 악법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차별금지법이고요. 두 번째는 차별금지법과 동일한 인권정책기본법, 이 차별금지법 거의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결혼 합법화 전 단계인 생활동반자법,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법으로 만든 학생인권법, 그리고 학생인권법과 비슷한 아동기본법, 그리고 요즘은 차별금지법을 용어를 약간 바꿔가지고 불평등 완화기본법, 불평등 해소법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평등법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등법을 불평등금지법 이렇게 바꿔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입법 예고 중입니다. 2개 다. 그 다음에 표현 영역의 차별금지법인 이제 공무원들이 나서가지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집단으로 반발하는 그러한 행태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기부정이요 자살행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올해 8월이 되면 국가인권위원장 임기가 딱 2년이 됩니다. 앞으로 정확하게 1년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국가인권위원장의 임기를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근거가 되는 8위 원칙을 지키는 것이고, 또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또 자유민주주의 자살행위를 막는 그것이 바로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품을 준비해 왔어요. 뭐 조그마한 가위하고 그다음에 무슨 어떤 이런 도구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말하다가 갑자기 자기 머리를 싹둑 잘랐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참석자들이 다 깜짝 놀랐죠. 머리카락이 잘못 잘리거나 펌이 망하면 남녀 불문 굉장히 속상해합니다. 이미 나온 머리카락은 죽은 조직으로 갈라내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 속상해하죠. 저는 머리가 잘못 잘려 나갔을 때도 뱃속에 아기가 계류 유산되었을 때가 죽을 만큼 슬펐던 엄마입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여성은 생명을 갖는 순간 엄마입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뱃속의 아기는 아기가 아니라 세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싶어도 엄연히 다른 심장 박동이 뛰는 생명이기에 아무리 부정하고 싶어도 생명입니다. 이 머리카락의 그러니까 파마가 잘못됐거나 커팅이 잘못되면 짜증은 날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머리카락은 자라난다. 그러나 이 약물 낙태는 아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태아의 그 초음파에서 그 6주인가 몇 주짜리 그거를 갖다가 사운드를 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참석자들을 집중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6주차 아기의 심장 소리입니다. 6주차면 초음파로도 겨우
있습니다. 그 초음파를 보면 심장이 마치 별처럼 반짝거리며 뛰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마라고 함부로 할 수 있는, 마음에 안 된다고 잘라내버리는, 복구할 수 있는 이 머리카락 같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잘려나간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생명, 그 약물의 끝은 죽음입니다. 권력에 밖에 있을 때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더니 권력을 잡고 나니까 가짜뉴스요, 허위 조작 정보를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권력은 비판이 거셀수록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를 더 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권력에 밖에 있을 때는 표현의 자유를 그렇게 외치더니 권력을 잡고 나니까 가짜뉴스요, 허위 조작 정보를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권력은 비판이 거셀수록 입을 막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귀를 더 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선한 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거기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고 두려움이 없습니다.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각 법률에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포괄적 차별 금지한다? 이것은 오히려 역차별을 초래할 것입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동성애 차별금지법 막아내야 됩니다. 저의 생명을 걸고라도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국회에 들어왔는데 대통령이 약물낙태를 본인의 임기 동안에 반드시 시행하라고 지시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약물낙태 금지 세미나를 함께 개최를 했습니다. 토론회 개최하고 반드시 우리 국민들과 함께 낙태 막아낼 것입니다. 저는 낙태라는 말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태아의 생명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바꿔야 합니다. 태아 생명 침해죄, 그것이 바로 태아 생명 침해죄, 그것이 낙태죄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좀 바꿔야 됩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태아의 생명이 1년에 30%만 구제를 받아도 대한민국 인구 2배로 늘어납니다. 바로 여기에 국가 예산을 써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사실상 모든 국민의 평등을 오히려 저해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업, 특히 교회, 종교기관의 종교의 자유를 전부 다 침범하는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헌법에 위배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도 물론이고, 이 민주당의 좌파 단체들이 어디 빨대 꽂아서 이 법을 이용해서 자리 만들고 또 거기서 빨대 꽂겠다는 법안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 반대하기 위해서 저는 지금 법사위는 물론이고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끝까지 막아내겠습니다. 하나, 정부 여당은 위헌적, 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네, 한 번씩만 해주세요. 하나,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 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정부 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약물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 철회하라! 하나, 법원은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 철회하라!
법률에 따라 즉각 각하 기각하라. 2026년 8월 21일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차별금지법에서는 반대하고 이걸 끝까지 막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약물낙태 요거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반대한다는 것을 이분들이 명확하게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이제 기사를 정리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요 기사가 요 기사 제목이 요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오늘 이제 작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국회에서 이거인데 이거는 지금 일부 사진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서 했고 요 장면은 뭐냐면 이제 앞에 전체 연사는 아닙니다. 앞부분에 있던 분들에 대한 이제 기념 촬영 장면이었고요. 그 전체적으로 그 중간중간 계속 연사들이 왔기 때문에 그 기념 촬영에는 들어가지 못했던 의원님들이 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이번에 취재하면서 새로운 걸 하나 알게 됐어요. 뭐냐면 왜 낙태를 약물로 하나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미푸진이라는 약물이 있다는 걸 이제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뭐 미페프리스톤 발음도 어렵네요. 그거의 그 제품이 미푸진인데 이것이 이제 1988년에 프랑스에서 임신 중지 약물로 이제 승인을 받은 거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이거를 이제 미페르펙스라는 것으로 이름으로 판매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먹는 임신 중지약이다. 그래서 이거의 이제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서 좀 심각해지는 상황인데 이 귀한 생명들을 이렇게 약물로서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 이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코리아 드림뉴스 시청자분께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저는 코리아 드림뉴스 최생금 기자입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